자, 시황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 중간 선거가 11월 9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일 날 CPI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이제 변곡이 될 수가 있는데 변곡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 미국 쪽의 역할이 원래는 공화당 정부의 기준에서 이제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민주당 그 기준에서는 유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보수 진영이죠. 그래서 백인, 남성, 그리고 화이트 칼라, 뭐 우월주의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민주당 쪽은 히스패닉에 그다음에 뭐 혼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에 그 백인이 아닌 그 기준,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노동층 뭐 이런 쪽. 그 이제 정책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공화당이 전통 에너지죠. 그 다음에 방산, IT,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 자체를 서로 좀 차별화해서 받는 그런 기준이 되죠. 어찌됐든 그러한 그 흐름에서 민주당 정책에서는 이제 강달러 기조가 실리콘밸리 때의 강달러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의 강달러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를 잡기 위한 강달러 기조를 가져갔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그 강달러 기조는 꺾일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제한적이고 그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강달러가 연출됐다는 그거는 그 맞지 않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900원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지표 중에서 뭐 시데스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그 CPI나 PPI가 아니라 시데스 프리미엄을 갖고 나온 이유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CPI 프리미엄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다. 11월 4일 기준에 30.58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쪽의 30.58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쪽이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0.58의 기준이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가 되는데 우리 쪽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도 보면은 급격히 올라왔다가 이제 총리 바뀌고 총리가 이제 사임한다 얘기하고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됐고, 그다음에 일본의 시데스 프리미엄도 이제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좀 올라와 있죠.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떨 때 심각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까지는 꼭 놓고 봐야 되냐 했을 때 그건 아닌데 사실은 이건 좀 무시하시고 우리나라 시데스 프리미엄이 70bp를 넘기는 이 흐름까지 연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데스 프리미엄 올해 들어서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로서는 그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 부분에서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떤 일련의 사태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아우러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심각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진보나 보수 양쪽 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산이셨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셨 마산과 영암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가 또 그 학교 다닐 때가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인데 6.29 선언 나고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들. 근데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정 불안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된 부분과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진보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진보가 들어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가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할 얘기하고 동등한 관계로.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하고는 잘 맞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하고는 좀 부딪힙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뭐 동등한 관계인데
어쨌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형제 국가고 뭐 형님이고 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에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의 보수하고 같이 연동될 때는 긍정적인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하고 붙을 때는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부분도 미국의 이제 민주당 쪽일 때, 미국의 민주당 쪽일 때는 유화 정책, 공화당 쪽일 때는 이제 강경한 정책. 우리나라도 진보에서는 유화, 보수에서는 이제 강경, 뭐 이런 기준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수와 미국의 민주, 미국의 이제 진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진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 지나고는 좀 유해질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뭐랄까 뭐 냉전 체제까지는 아니어도 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수니까 미국하고 이제 긍정적인 좀 우호적인 관계 속에 중국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GDP의 70%가 수출인데 미국보다 중국 쪽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런 그 내용들을 정치적인 또 혹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CDS 프리미엄이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론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2008년도 리먼 터졌을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졌을 때 699bp.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이자의 비용을 7% 수준을 줘야 발행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75bp 기준이니까 뭐 진짜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만한 그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시대스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놓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 정도의 기준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시대스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할 때만 시장이 진짜 뭐 6월 중순 또 9월 중순에 CPI 발표되고 나서 폭락이 나왔을 때 그런 흐름들의 그 흐름들이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시황만 뭐 한두 시간씩 해드리죠. 지금은 그냥 요 정도에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